준비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너무너무 잘하셨다고 박수부터 보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 일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딱딱하고 막 가르치는 듯하고 이래서 앉아서 듣는 분들이 내가 지금 혼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서 그냥 어쨌든 최대한 조금 부드럽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데 그래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제가 조금 더 속도를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고3과 재수생을 가르치던 수학 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직업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애터미 제품을 써보고 나서 화장품은 너무 좋았어요. 제가 사서 썼던 것보다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았습니다. 저는 워낙 근검 전략하는 아줌마여서요. 그런데 제가 썼던 화장품 중에서는 최고로 촉촉했어요. 그래서 안 쓸 이유 없이 꾸준하게 쓰다 보니까 제품은 참 좋고 제가 약간은 피부도 좋아져서 돈도 절약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일은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요 세미나를 한번 들어보게 되고 그때 알아먹었어요. 아 이걸 하면 큰돈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제가 제 주제를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하면 손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잘했던 거 하나는 1번 애터미를 알아먹은 거. 아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이러면서 알아먹었어요.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도 의사 박사님보다도 어쩌면 더 똑똑한 게 애터미를 알아먹으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잘하신 게 애터미를 알아먹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알아먹었으니까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제 직업을 버리고 애터미만 할 수 있지는 않더라고요. 여기서 돈을 많이 벌 것 같다라는 자신감은 없어서. 그래서 부업식으로 애터미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면 할수록 가족의 반대가 너무 심한 거예요. 처음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좋은 말로 했었는데요.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하지 마라. 이혼하자. 죽여버리겠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가족들의 반대가 심하면 심할수록 제가 느끼는 느낌은 어땠냐면 저 가족들이 제품을 써보지도 않고 세미나를 들어보지도 않고 마냥 반대를 하니까 아니야. 내가 맞다라는 걸 우리 가족들한테 보여주고 말 테다. 이런 오기가 더 심하게 자꾸자꾸 발동이 돼서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다가 보니까 제가 쓰는 돈보다 애터미에 들어가는 돈이 조금 더 많더라고. 일단은 세미나장을 빠지지 않아야 성공한대요. 저희 집에서 세미나장까지 가려면 제가 20대 때부터 운전을 하고 다녀서 무조건 차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밥값, 기름값, 톨비 이런 거 하면 한 번 세미나 갈 때 한 7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요. 제가 애터미에서 받은 돈은 한 달에 7만 원 내지 15만 원. 세미나 가기만 해도 벅찼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또 만나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애터미 하기 전에는 저희 남편이 생활비를 굉장히 많이 가져다 줬어요. 근데 애터미를 하다 보니까 또 반대를 하니까 제가 애터미에서 물건을 잔뜩 사드릴까 봐 그랬나 봐요. 생활비를 아주 조금 줄여서 생활하기도 벅차게 조금만 주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돈 써야죠. 생활비는 적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카드가 정지가 됐어요. 그때 제가 제일 잘했던 게 뭐냐면요. 20대 때부터 운전을 하고 다녔던 제가 차를 놓고 걸어 다니는 거 저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차라리 헬스장에서 5km, 6km를 걷는다고 해도 차를 놓고 길거리를 5분 이상 걸어 다니는 건 저한테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카드 정지됐고 애터미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뭐 과감하게 차를 버리고 동네를 뚜벅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게 생각하지만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했습니다. 그렇게 뚜벅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돈이 금방 많이 되진 않았는데요. 과외를 했을 때 학부형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만 딱 한 명만 해주면 안 돼요?
제가 얼마나 귀가 솔깃했는지 몰라요. 과외비 50만 원이고요. 일주일에 2번만, 한 번 할 때 1시간 반만 하면 되고요. 애터미처럼 거절받을 일은 없고요. 그냥 제 머릿속 안에 있는 거 꺼내 놓기만 하면 됐습니다. 50만 원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경비를 하고 '난 애터미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가 '아닌데, 아닌데, 내가 만일에 이게 과외를 하나 하게 되면 과외는 쉽고 애터미는 어려우니까 지금 당장 돈 나오는 과외를 1명하고 2명하고 3명하고 해서 나 이거 한번 하면 애터미 안 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 주간 막 고민을 하다가 그 학부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를 생각해서 연락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요. 진짜 저 아이들하고 일하는 게 좋았고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좋았지만 이제는 제가 직업을 바꿔서 제 직업이 따로 있어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은 죄송합니다.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애터미 하는 내내 알아먹은 게 너무 잘했고요. 뚜벅이 생활한 게 잘했고요. 그 과외를 거절한 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제가 그 과외를 계속하고 있었으면 저는 지금 애터미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쉬운 일, 재밌는 일. 애터미 그때 저한테 너무 어려웠어요. 맨날 거절당하지. 안 해 봤던 일이라서 누구한테 제품 사라고 제품 써 보라고 말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구현희 본부장님께서 수학 선생님이라서 마케팅 플랜을 바로 알아먹었다고 했잖아요. 머리로는 바로 알아먹었어요. 근데 마음까지는 바로 못 알아먹어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거절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나 그딴 거 안 써. 나는 샤땡 써." "야 그게 뭔 줄 알고 너무 그런 거 하니?"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상처가 많이 돼서 막 주일 동안 집에 드러 누워 있으면서 '내가 도와줬던 저 사람한테 이렇게 거절당하면 난 인생을 잘못 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마케팅 플랜을 바로 알아먹었으면 아예 뭐 거절당하 하는 사람도 있고 승낙하는 사람도 있고 확률이니까 '부지런히 하다 보면 내 밑에 10만 명, 20만 명 올 거야.' 이러면서 또 했을 텐데 못 알아먹어서 집에서 엎어져 있던 날들이 너무 많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지금 입안에 혓바늘이 여러 개가 나 가지고 말하는 발음이 쪼끔 시원찮아요. 그래도 들을 만 하십니까? 예. 그 좋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요. 그렇게 거절을 받았고 과외는 쉬운데 그거를 그만두고 애터미를 했다라는 게 저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진짜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만일에 애터미가 어렵다고 해서 그만두고 과외를 했다면 제가 저희 식구들한테 "거 봐. 하지 말라는 거 왜 해 가지고 그냥 고생 안 해도 될 걸 고생했어." 내지는 동네에 있는 아줌마들한테 "아유 저거 다단계 한다고 그러더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거 봐. 얼마 못 갈 줄 알았어." 그 얘기를 들을 것 같아서요. 절대 듣기 싫었어요. 내가 맞다라는 걸 보여주고 말 테다. 아니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오기라도 있어야죠. 제가 그랬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 오기로 버티고 근데 희한한 게요. 사랑의 눈빛하고 돈 들어오는 눈빛은 속일 수가 없어. 부지런히 하다가 보니까 1년 5 개월이 되면서부터 200만 원 이상이 나오고부터요. 제 얼굴이 그때서부터는 막 피었대요. 웃고 다녔대요. 솔직히 한 50만 원 받을 때도 동네에서는 "저 여자 한 500만 원 된대." 이러고 소문났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너무 좋아 가지고 '진짜 500만 원 받아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뛰었는데 제가 이제 웃고 다니다 보니까 반대하던 저희 남편이 제가 기분 좋을 때마다 얘기했거든요. "자기야 좀 반대를 하려면 좀 알아보고 반대를 해." 근데 제가 인제 씩씩 웃고 다니면서 집에 그 사이에 그렇게 물건 싸 놓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제 '저 여자가 뭐가 되긴 되나 봐. 그러면 나는 이 횟집을 과연 몇 년이나 할까?'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러면서 기분 좋을 때 세미나 한번 들으러 갔고 그 세미나에 저희 남편도 머리가 좋은가 봐요. 한 번에 애터미를 알아먹은 거예요. 내가 돈을 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돈을 못 벌더라도 저런 경영자라면 한번 같이 일해 보고 싶어. 저희 남편은요. 직장 생활 잘 못합니다. 자아가 되게 강해 가지고요. 상사가 되게 명령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본인이 본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저런 사람이면 같이 일해 보고 싶어. 저 사람이랑 애터미 해 보고 싶어.' 이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그렇게 느꼈대요.
그리고 제가 차를 놓고 5분 이상을 걷는 힘든 일을 버리고 뚜벅이 생활을 한 것처럼 저희 남편도 권리금 6천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버리고 애터미를 같이 시작합니다. 처음엔 두 부부가 같이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많이 싸우는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 남편이 일을 해야 하면서 애터미 사업이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저의 단점을 같이 보완해 주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남편도 도와줬으면 좋겠고, 남편도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고, 아니, 우리 자식들은, 딴 자식들을 하는데 왜 안 하는 거야? 같이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언 한마디 하자면요. 식구들은 내가 돈 안 됐을 때 나오면 1,000원인 거고요. 당연하게 여러분이 돈 돼야 나옵니다. 제가 200만 원 이상 됐을 때 저희 남편이 나왔고요. 제가 1,0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 저희 딸이 나왔습니다. 식구들은 무언가 엄마가 변하고 와이프가 변하고 남편이 변하는 모습이 보여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묵하게 꾸준히 일하세요. 그러면 진짜 같이 하고 싶은 식구가 나오고요. 제가 연봉이 2억이 넘은 지가 한참이 됐고 저희 부모님에게 생활비 200만 원을 따박따박 드려도 저희 동생들은 아직도 안 합니다. 그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애터미를 알아먹으시고 애터미가 성공자의 길에 있는 분들은 지금 이미 하나님이 콕 집어서 당신 성공하세요 이렇게 해준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 되는 분은 진짜 하나님이 날 찍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애터미 하시는 분은 내가 진짜 길을 잘 선택했는데 요것만 참고 식구들이 나오게 내지는 아는 사람이 나오게 내가 먼저 돈 돼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될 겁니다. 지금은 애터미 하고 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안달복달하지 않고요. 정말 편안하게 삶을 살고 있고요. 저희 아이는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들어오면 엄마가 영상 보고 있고 내지는 낮잠 자고 있고 요즘에는 아침 저녁으로 줌하고 후원 미팅은 본부장님, 국장님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막 일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뭐 가져가고 이럴 때, 아, 로얄의 삶 너무 부럽다. 저희 딸이 그래요. 그럼 저는 나도 너처럼 일할 때는 그렇게 가고 싶은 목욕탕도 못 가고 3, 4년을 죽으라고 했으니까 좀만 참아. 그러니까 오케이 이러면서 이제 또 나가는 저희 딸의 모습을 요즘에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애터미 만난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고 천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애터미 너무 쉬워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처럼 애터미 강의를 들을 때는 애터미가 쉽다고 말하는 강사가 제일 꼴보기 싫었어요. 아니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난 맨날 거절당하는데 뭐가 쉽다라는 거야? 뭐가 재밌다는 거야?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돈이 되니까 이제 그분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200만 원 되기까지가 애터미는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쩌면 제일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시간을 압축하고 힘들지만 더 힘들게 내 몸을 굴리세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성공자가 됐을 때 할 얘기가 너무 많고요. 여러분의 그 얘기가 많은 분들에게 비전이 됩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사람들은 자꾸 편해지려고 해요. 가기 싫은 동 가기 싫은 곳을 일부러 찾아가야 되고요.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나 반기고 일 잘 안 되는데 거기만 가려고 하고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편안한 사람만 만나려고 해요. 진정 일이 잘 되려면 여러분 몸을 괴롭게 하고요. 시간을 조금 더 드리고 20년 하라 그러면 못할 거예요. 저도 별로 안 걸려요. 끼익 해야 2년 3년 걸립니다. 조금 더 힘들게 하세요. 그래야 성공자가 되면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구현희 본부장님께서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지금 여기에는 소비자도 있고 부업자도 있고 직급자도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요렇게 구간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얘기할까 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 내 일이 힘들고 애터미를 알았는데 이거 가지고 내 노후가 보장되겠다 싶어서 지금 찾아오시거나 이제 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들어야 누군가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은 진짜 애터미 제품을 진짜 미친 듯이 발라봐야 돼요. 그냥 화장품을 원래 바르는 대로 조금 이게 아니고요. 정말 많이 바르셔야 돼요. 시너지 앰플이요. 그거 한 달 분량이잖아요. 전 처음 시작하는 분에게 일주일 만에 그거 다 쓰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금 엄청 좋아해요. 2번. 그런데요, 골드 인퓨전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한 통을 아침 저녁으로 한 통을 쓰기도 해요. 아니 돈 많은데 돈 놔뒀다가 뭐해요? 잔뜩 네 세트 사면 네 세트 가격 2만 아니 27만 포인트거든요. 포인트도 많이 주잖아요. 그 한 세트를 일주일 안에 다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많이 발라보시고 많이 써보시고 건강기능식품도 건강한 분들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드셔도 괜찮아요. 너무 남용하지 않고 그냥 원래 용량보다 조금 더 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진짜 제품이 좋은지를 알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제품이 좋아 누구한테 좋아야지 이게 좋으니까 써봐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고 이제 시작하고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제품을 먼저 정확하게 제대로 잘 써보고 내가 먼저 느끼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알기도 전에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일단 공부하세요, 공부. 진짜 공부해야 되는 게 제가 이번에 또 느꼈어요. 제 인스타그램을 보고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락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차피 총장님은 나한테 올인할 게 아니잖아요. 몰입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 스폰서님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싶고 그분들의 계보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그런데 만일에 팀장님, 국장님들이 경험치가 없어서 그분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그분은 또 다른 데를 찾아갈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금 처음 일할 때 나는 파트너가 왜 없어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파트너가 없을 때 내가 파트너가 오면 어떻게 해줘야 될 건지를 고민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공부가 안 됐을 때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이 나와야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잘난 사람을 케어하려면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 하는 아는 한도 내에서 공부하시고 경험치 많이 쌓으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공부하시고 제품을 많이 써서 제품이 진짜 좋아서 다른 사람한테 알릴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는 연습을 하셔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나 이제 이거 해봐야 되겠어. 그런데 본업으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애터미 부업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예전에는 부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었던 게 세미나장을 찾아가야 되고 센터를 찾아가야 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환경적으로 좋아진 게 찾아가지 않고 이 줌 세미나에 시간을 투자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부업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라인에서. 사장님 일하고 나서 시간 날 때 애터미 하는 건 저는 그거 부업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터미를 할 때 요날은 애터미를 할 거예요. 내지는 저는 오전에 일을 하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무조건 애터미에 있겠습니다. 라고 자기만의 시간표를 짜야 그게 부업인 겁니다. 이 애터미를요. 내일 말고 하나의 사이드 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일 플러스 또 하나의 일이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애터미의 두 번째 우선순위, 첫 번째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른 일보다는 애터미가 먼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은 내일이 완전 우선이야 하는 분은 그분 일이 1번이지만 무조건 애터미는 2번에 있어야 돼요. 애터미의 순위가 밀려가면 밀려갈수록 부업하기 너무 힘듭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세미나를 일주일 만에 한 번 듣잖아요. 줌 세미나를 한 번 들으면 들을 때는 막 열정이 솟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열정이 뚝 떨어졌다가 다시 일주일 들으면 또 올라왔다가 뚝 떨어졌다가 일주일 만에 줌 세미나 한 번 듣는 분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하는 겁니다.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가장 좋은 부업은 저는 저녁에 일을 하고 아침에 애터미를 하든 내지는 아침에 일을 하고 저녁 때 애터미를 하든 애터미 안에 매일매일 있는 부업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부업자도
배워야 돼요. 스폰서가 해주겠지. 이게 아닙니다.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내 일을 하기 때문에 내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배우셔서 내 걸로 만들 생각을 하셔야지 언제까지나 스폰서한테 의존하는 건 아닙니다. 부업을 하더라도 진정한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리더가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일단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을 짜서 요 시간은 반드시 애터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애터미에 대한 확신이 드신다면 그때 저는 전업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는 애터미에서 돈을 벌 거라는 확신이 완벽하게 없고 그냥 안 하면 손해겠지라는 마음이 들어서 부업 삼아 했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3개월이 지났을 때 제 머릿속 안에 드는 느낌이 야 이거 일을 2개를 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둘 다 안 되네. 이거 제 성격이에요. 두 가지를 다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한 가지에 몰입이 되면 그거를 막 밀고 나가는데 여러 가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줌 세미를 할 때 누군가가 막 이렇게 막 잡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그냥 일단 조용히 하고 말 안 하고 그분의 다른 영상이 아니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도록 기다립니다. 그 정도로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3개월 만에 전업을 결심했어요. 근데 전업을 결심하는 거는 부업자분들의 마음이에요. 물론 스폰서는 전업하는 게 애터미 돈 들어오는 속도가 빠르니까 전업하세요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전업도 하고 애터미 일도 그 본인 일도 하고 애터미 일을 또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막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의문점이 들 겁니다. 아, 나 이때 애터미 전업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결의결단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를 사이드 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의 내 소중한 일, 지금 일은 먹고 사는 일 하는 건데 또 하나의 애터미 일은 내 노후를 보장하고 내 아이들을 보장하고 내 손자들까지 보장할 일이라는 생각에 여기에 우선순위를 많이 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업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판매사를 목전에 두고 있거나 판매사를 하시거나 판매사를 하고 나서 몇 달 동안 아직 판매사 유지 도전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터미 판매사, 판매사란 그냥 판매하라는 직업이에요. 판매하라는 직급입니다. 판매사, 보통은 판매사한테 판매사님 안 합니다. 팀장님, 국장님, 뭐 본부장님 이렇게 임자를 붙이지만 판매사는 이제 우리의 첫 번째 직급인데 그냥 직급자가 다른 회사에서는 아닐 그 사람들에게도 직급을 그냥 미리 공짜로 하나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이름 자체가 판매사니까 뭐 해야 돼요? 부지런히 알리고 판매하고 다니셔야 돼요. 애터미는요 판매를 위주로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어느 짧은 시간에요 많은 분들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시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때가 판매사 때입니다. 판매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건 가장 중요한 게 판매를 하면서 소비자를 늘리는 일이고요. 그 소비자를 늘릴 때 이왕이면 소비자가 내가 갖다 주는 소비자보다는 오토 소비자가 돼서 스스로 쓸 수 있게 안내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판매사의 주 목적은 판매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판매는 내가 애터미 비전을 말하고 오토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 미끼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답답한 판매사는 진짜 판매만 하고 물건 갖다 주고 오고 물건 갖다 주고 오고 이것만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물건 갖다 주고 오는 거는 오토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 애터미 비전을 전달하기 위해 제품을 전달하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요즘에 젊은 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애터미 판매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요렇게 시키면 돼 이래 놓고 한번 얘기해 놓고 그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물건 사면 아싸 오토 소비자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처음에 스스로 물건을 쓸 줄 알아도 저는 제 파트너분들한테 일부러 물건을 갖다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처음에 오토 소비를 자기가 혼자 하면 그분은 거의 그 물건만 쓰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부러 제품을 갖다 주면서 야, 요렇게 회원가입하는 거야. 요렇게 하위 매출 보는 거야. 네가 제품 써보고 괜찮은 사람을 요렇게 회원가입 시키면 돼. 그리고
소개 좀 시켜줘.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물건 시킨다고 아싸 오토 소비다 생겼다 이게 아니고요. 더 만나서 애터미에 대한 비전, 스폰서 자랑, 제품 자랑,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 자랑 이것들을 해야 되는 때가 판매사일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사님들은 현장 경험이 많아야 되고 거절도 가장 많이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판매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위주지만 그걸 미끼로 해서 애터미 비전을 알리고 스폰서 자랑을 하고 파트너 자랑을 하고 형제 라인 자랑을 하고 제품 자랑을 하고 박한길 회장님 자랑을 하고 회사 자랑을 하고 이건요 내가 잘났다고 막 하는 것도 좋아요. 자기 PR 시대니까. 그런데 자랑질을 잘하는 사람이 판매사 때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판매사님, 팀장님, 국장님들은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더그 임페리얼님이 말씀하시는 에이코아를 이때 꾸준히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일했나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판매사 팀장님들은 뭐 하셔야 되냐면 에이코아 중에 다섯 번째인가요? STP가 있잖아요. 그 STP를 했네 동그라미 안 했네 X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STP는 X가 없어야 됩니다. 아니 내 일이 애텀이 전달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한 명한테도 애텀이 비전을 전달 안 하면 그날은 샷다문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X가 있으면 안 되고 무조건 O가 있어야 되는데 O로 끝나는 게 아니고 STP 옆에다가 어떻게 그 좁은 공간에다가 몇 명한테 얘기했나를 정확하게 적으셔야 돼요. OX 이게 아니고요. O 해놓고 옆에다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저는 최소한 하루에 3명한테는 STP 하라고 해요. 아니 일을 하잖아요. 월급을 받는 일을 하더라도 내 맘대로 샷다문 내리고 출근 안 하면 월급 받기 힘들잖아요. 근데 자기 일을 하는 사장님들이 맨날 심심하면 샷다문 닫는 게 STP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무슨 돈이 나오겠어요? 하루에 최소한 3명한테는 STP 해야 되고요. 내가 판매사다! 이런 분들은 더 열심히 해가지고요. 내가 아는 인원을 압축해서 빨리 알려드리고 소개받고 하는 일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판매사님들은 내가 판매사잖아요. 그런데 판매사 한 번 할 때 힘들었다고 1년이 돼도 안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일은요. 판매사, 팀장, 국장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한테 연금 같은 돈이 얼마가 나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판매사를 안 가신 분들은요. 오늘 당장 가도 누구도 안 말려요. 그리고 판매사는 판매하고 제품 알리면서 포인트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갔던 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니 내가 오토 판매사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200만 원 이상이 나와야 무슨 경비라도 쓰고 뭐라도 하지. 판매사 한 번 갔다고 그 다음번에 계속 100만 원, 200만 원씩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판매사 가신 분들은 유지도전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발 판매사 한번 가놓고 1년 동안 아무 생각 없지 마시고요. 판매사 가고 나서는 최소한 3개월, 늦어도 4개월 안에는 유지도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급 갈 때만큼 열심히 뛰지는 않아요. 어떤 분도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직급 갈 때는 그 포인트 해내야 되니까 미친 듯이 하잖아요. 물론 힘든 거 압니다. 근데 세상에 남의 돈 버는 게 쉬워요? 어렵지. 세상에 공짜 없어요. 그 어려운 거 몇 번만 견디면 돼요. 제가 우리 파트너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판매사부터 임페리얼까지 갈 때 직급 도전까지 그 조그마한 사람은 20번이면 끝나고요. 많이 하는 사람이면 30번이면 끝난다 그래요. 아니 그거 30번 조금 스트레스 받아서 임페리얼까지 간다면 그거 못해요. 그거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못하는 분 한 분도 못 봤어 나. 그런데 본인 머릿속 안에 본인 마음속 안에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아직 판매사 안 가신 분 안 해봤던 일이라 두려울 겁니다. 저는 판매사 가는 거 아기 낳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성분들 아기 낳으셨잖아요. 아기 가지면 너무 행복하고 좋잖아요. 근데 걱정되잖아요.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를 태어나야 될 텐데 아 딸일까 아들일까 막 이러면서 두렵기도 하고 기대해도 되고
이게 판매사 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판매사 가기 전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막 두렵기도 하고 '아 판매사 할 때 어떻게 하지?' 막 그러면서 기대감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아기 낳을 때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판매사 갈 때 너무 아파요. 수도 없이 많은 거절을 당하니까. '아씨 내가 이걸 괜히 했나?' 막 애 낳을 때 막 남편 욕하는 사람도 있다며요. 그런데 아기 낳고 나면 너무 좋잖아요. 그 얘기 너무 이쁘잖아요. 판매사 되고 나면 '아 내 스스로 잘했다.'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아기 낳고 너무 아프니까 '내 다시는 아기 안 낳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까먹고 또 낳잖아요. 판매사도 갈 때는 힘들어요. 그거 빨리 까먹으시고 또 유지도전하시고 유지도전하시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오도 판매사가 되는 거지. 스폰서가 "사장님 판매사 간 지 6 개월이나 됐는데 한 번 더 해 보셔야 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 내가 그냥 결정을 해 가지고 '아 3 개월 늦어도 4 개월 안에는 또 유지도전 해 봐야지.' 유지도전 할 때만큼 열심히 뛰는 때가 없고 판매사 갈 때만큼 열심히 뛰는 때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한번 해 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소비자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제 판매사가 되고 나면 내 밑에 판매사를 만들 생각 하셔야 돼요. 팀장님, 국장님들 판매사 가시는 분을 내가 다 해 주잖아요. 그럼 그분은 자기 밑에 파트너를 판매사를 못 보내요. 이게 아이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리고 파트너가 힘든 모습 보면 '아 차라리 내가 해 주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진짜 잘하는 스폰서는요. 그 힘든 파트너를 바라보고 응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 주다 보면 그분이 자기 파트너를 판매사를 못 보내요. 그니까 포인트 넣는 것도 좌우 보는 것도 그 판매사님이 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사 가신 분은 나만 판매사 갈 게 아니고 내 파트너도 애터미 안에 판매사 안 갔을 때는요. 애터미랑 썸 타는 거예요. 썸 타는 거. 판매사 가야 애터미랑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셔야지 안정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파트너 판매사 보내는 일을 같이 해 주시고 그분이 할 수 있게 해 주시되 "나는 안내를 바른 길로 해 줘라." 이렇게 인제 판매사에 해야 될 일 분명히 여러 가지가 많을 거지만 제가 그냥 몇 가지 압축하고 제가 제 파트너들한테 하는 얘기들을 지금 들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님자를 듣는 팀장님이 되신 분들. 팀장님은요, 애터미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팀장님이시거나 국장님이시거나 뭐 본부장님이 보기에는 아직 리더긴 리더지만 아직 부족한 리더, 조금 더 해야 되는 리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모든 라인에서 애터미 팀장님이 가장 힘들다고 해요. 왜냐? 나도 아직 어른이 안 됐거든요. 근데 애가 애를 낳았어. 그래 가지고 나도 어른이 아닌데 애를 봐 줘야 되잖아요. 팀장님이 하셔야 될 건요. 내 일이 중요하지만 파트너 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파트너가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조언을 해 주시고 그래야 그분들을 이끌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파트너마다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파트너들이 이제 온 분이라면 확신을 갖고 제품을 쓰고 그다음에 공부를 할 수 있게 해 주고요. 내 파트너 중에 또 판매사가 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판매사 유지 도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그 밑에 또 판매사를 만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트너의 단계를 알아서 그분들에게 조언을 해 주고 안내를 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게 팀장님의 역할입니다. 그다음에요. 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 일의 90%가 교육을 듣는 거고 내가 그 교육 안에 앉아 있고 내 파트너랑 같이 앉아 있는 게 그게 우리 일의 90%라고 얘기했습니다. 90%가 안 되면 나머지 10%를 아무리 잘해도 일이 잘 안 돼요. 그 90%는 교육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니까 팀장님 이상 분들이라면 사실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팀장님 이상 분들이라면 내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줌 세미나에 5분 전에 반드시 들어오셔야 되고요. 영상도 반드시 켜 놓고 있어야 되고요. 바른 자세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중국 분들하고 미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 분들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눕방을 하고 먹방을 하고 화장실 방송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애터미의 종주국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고 내 파트너한테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야 그분들도 나를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장 이상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팀장 이상님 분이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이 영상을 제대로 보고 있으셔야 되고요. 딴 거 하지 마시고요. 영상 끄지 마시고요. 음소거 유지 상태로 계속 있으면서 제대로 듣고 리액션을 해 주셔야 내 파트너가 그걸 따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제대로 하고 있고 내 파트너를 교육으로 안내해라. 확실히 제가 지금 요즘에 느끼는 게요. 더더군다나 느끼는 게 위에 스폰서가 있고 아래 파트너가 있는데요. 처음 일할 때는 파트너가 능력이 좋아 가지고 막 많은 포인트들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 스폰서보다 파트너가 수당을 더 많이 받아가네. 근데 이 스폰서는 요 파트너를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해요.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이 파트너는 파는 것만 잘하고 교육 시스템에도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다 보니까 이 파트너는 매출액이 줄어들고 자꾸 딴소리 하는데 이 스폰서는 그때 매출이 안 나왔어도 애터미에서 교육을 통해서 변화가 막 되다 보니까 정말 애터미화가 되고 자기처럼 일하는 사람, 포인트를 잘 내는 사람이 나와서 지금은 확실히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고 느낀 게, 야, 역시 교육이 중요하구나. 팀장님들, 판매사님들 보면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팀장이잖아. 내가 스폰서잖아. 그래가지고 막 파트너한테 사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팀장님들은 내가 판매사님들한테 직접 얘기하지 마시고 교육으로 그 판매사님들 내지는 부업자분들을 자꾸 소비자분들도 안내하다 보면 그 교육에 의해서 그분들이 생각이 바뀌고 마인드가 바뀌고 이러다 보면 사장님들이 일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팀장님들은 일단 파트너 위주로 보시되 각각 그 파트너분들의 단계를 알아서 단계별로 안내해 주는 작업을 하시고 교육에 본인 역시 제대로 잘 참여하고 있고 내가 내 모습을 복제시켜 주면 내 파트너들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팀장님들은 아직 완벽하게 애터미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머리로만 알지 아직 가슴으로 잘 못 느끼는 분들도 있으세요. 팀장님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요. 나하고 내 스폰서하고 내 파트너가 있으면 파트너하고 스폰서하고 연결시켜주는 일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팀장님은 이럽니다. 본인이 이제 조금 잘한다고 생각하면 자기 파트너들 감싸 안아요. 너무 잘해요. 근데 내 스폰서하고 내 파트너하고 연결을 안 시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새끼들을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는 팀장님들, 국장님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스폰서들하고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아니, 일 판매사 때 엄청 많이 했잖아요. 많이 다니면서 거절당했잖아요. 뭘 그렇게 국장님, 본부장님, 총장님까지 가서 일하려고 내 새끼들은 내가 보살핀다 그러지 마시고요. 스폰서랑도 연결시켜주고 자꾸 연결시켜줘야 일이 점점 줄어들고 나는 더 큰 일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박한결 회장님께서 일이란 일을 줄여가는 거라고 했어요. 단 내가 일을 줄여가면서 놀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는 일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현장 안에 있어야 되고 반드시 후원을 해야 되고 내 파트너의 맞춤별로 조언을 해야 되지만 스폰서하고 연결시켜주는 일을 반드시 하셔야 여러분 조직이 탄탄하게 되고요. 내가 100이면 100 다 조율 못해요. 그리고 나랑 성향상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랑 내 스폰서랑은 안 맞는데 그 스폰서하고 내 파트너하고 맞는다면 싫어도 연결시켜 주셔야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어때요? 스폰서 그 꼴보기 싫은 년 안 보고 돈 조금 받을래요? 아니면 그래도 좀 보고 돈 더 많이 받을래요? 뭐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돼요. 뭐 그걸 제가 정답까지 알려드려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했다시피 가기 싫은 곳,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을 만나야 돈 든다고 했잖아요. 직급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꼴보기 싫은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연결해 주면서 아 그래 니네 둘이 잘 맞으니까 잘해라 이렇게 해주는 것도 여러분이 돈 되는 일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팀장님들은 아까 말했던 대로 그 판매사의 하위에서 판매사가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야 되고 초기 사업자들한테는 판매사는 언제 가는 건지 판매사 때는 뭘 해야 되는 건지
판매사 하고 나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차분차분 알려주세요. 처음 오신 분한테 가만히 있다가 3개월 뒤에 사장님 판매사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그러면 그분이 놀래 자빠져요. 근데 처음 오셨을 때부터 애터미는 이런 일이고 3개월 동안 부지런히 준비 작업을 하신 다음에 3개월 뒤에 판매사를 가시면 늦게 가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정상으로 가는 겁니다. 미리 얘기해 주세요. 미리 얘기해 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리고요, 팀장님들이 파트너들 후원을 가잖아요. 언제까지나 팀장님들이 다 하시는 게 아니고 파트너분들이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자기가 해주다가 갑자기 오늘 이제 사장님이 해보세요. 그럼 그 파트너 놀래요. 그러니까 사장님 지금 내가 하는 걸 잘 못하지만 그래도 잘 보고 배우세요. 앞으로 2달 뒤부터는 사장님 혼자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꾸준하게 계속 얘기를 하면요. 그분이 가슴속 안에 내성이 생겨서 아, 3달 뒤에 나 판매사 해야 되나 보다. 2달 뒤에 나 혼자 해야 되나 보다. 이걸 미리 느끼면 덜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안내해주고 얘기해주기. 이거를 팀장님들이 판매사나 그 하위 파트너들에게 안내해주는 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왜 있잖아요. 스폰서님들이 카톡방이나 이런 공지방에 톡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리더란 1번 정보를 빨리 알고 전달해주는 사람. 2번 비전을 제시해주는 사람. 팀장님은 아직 완벽한 리더는 아니지만 이제 오신 분이 봤을 때는 대단한 리더입니다. 그러면요, 팀장님들은 스폰서가 안내해주는 그 정보, 그거를 내 파트너한테 발빠르게 알려주셔야 돼요. 카톡방에 누군가가 내 스폰서가 뭘 올리면 아무 생각 없이 댓글도 안 달고 내 파트너한테 안내도 안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스폰서가 뭘 올리면 예스, 네, 뭐 이런 거라도 이모티콘이라도 날리면서 그거를 내 파트너한테 안내하는 거를 발빠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 팀장님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 나도 아직 안 됐는데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내 것도 해야 되고 내 파트너 것도 해야 되는데 돈도 안 되는데 해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진짜예요. 바빠요. 근데 그거 겪고 나면 국장님 되면 돈 되잖아요. 아니 지금 팀장님 중에 돈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 조직은 대체적으로 팀장님들 중에서는 아직 오토가 안 되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도 안 되는데 내 파트너까지 봐주려고 하면 요때가 힘들 거예요. 근데 그건 잠깐이에요. 아니 팀장님 힘들면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힘든 팀장님을 짧게 하고 빨리 국장 가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셔서 내가 먼저 잘 배워서 내 파트너한테 잘 안내하는 일을 하는 게 네. 어 팀장님의 역할이다. 그다음에 팀장님은 내가 나에게 대한 역할이 있어요. 뭐냐? 아, 나 팀장이잖아요. 팀장에서 머무를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보도를 국장 계보도를 자꾸 그리세요. 그리고 국장 갈 생각을 하시면서 계보도 그리다 보면 어디가 부족한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족한 곳에 가서 더 열심히 뛰시는 거예요. 파트너 몇 명 안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봐주세요. 그렇지만 계보도를 그리다 보면 빵꾸가 낸 곳, 부족한 곳이 느껴질 겁니다. 거기를 채워가는 역할을 하시면서 국장 계보도를 자꾸 그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셨나요? 네.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저 지금 말도 엄청 빨리 하거든요. 많은 거 얘기하려고. 그런데 빨리 가네요. 그리고 팀장님들이 이제 조금 제품에 대해서도 달인이 돼야 돼요. 내 소비자 중에 내 판매사가 얘기 못한 거 팀장님이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게 너무 많아. 공부도 해야 되지. 강의 준비도 해야지. 국장 계보도도 그려야 되지. 파트너도 봐줘야 되지. 정보 전달 빨리 해줘야 되지. 아우 완장은. 그래도요 예전 팀장님들은 석세스 갈 때 돈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국장님들한테 전달했잖아요. 근데 요즘엔 돈 걷는 건 안 해도 되잖아요. 조금 편해졌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 팀장 때 할 거 너무 많아. 그럼 부지런히 더 뛰어가지고 빨리 국장님 가세요. 아셨죠? 이제 국장님 되신 분들에게 뭐 이제 국장님 되신 분들이야 솔직히 애터미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애터미 일은 알 건데 이제 여러분의 스폰서가 얘기하면 조금 속상할 수도 있는데 형제 라인 제가 얘기하면 또 끄덕끄덕 거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요 희한한 게 국장님이 되기 전까지는 솔직히 잘 몰라요 사람은. 근데 국장님 되어봐야 아 저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알아요. 왠지 아세요? 국장님 되면 이제 돈이 나와요. 200만 원 이상. 그리고요 내 밑에 나를 따르는 파트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자기가 다 한 것 같고 이제 내가 할 것 같거든요. 그때서부터 사춘기가 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본부장이 뭐라 그러면 짜증나. 아,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지랄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지만 국장님이 국장님 조직 다 못 키웁니다. 총장인 저도요. 임페리얼님이 저 도와주기도 하고요. 아니 뭘 포인트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미팅 한 번만 해줘도 나 도와주는 거잖아요. 상담 한 번만 해도 나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나 국장님일 때는 우산을 씌우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본부장님, 총장님들하고 연결을 반드시 시켜야 되고요. 국장님들은 스폰서님들하고 많은 시간을 가져야 돼요. 되게 웃긴 게 내 파트너하고 좋은 관계가 되고 내 파트너하고 자꾸 만나야 돈이 될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국장님들 이상은요. 스폰서들하고 많은 시간을 가져야 조직을 바라보는 눈이 커지고요. 팀장님 때 2층에서 바깥을 바라봤다면 국장님 때는 5층에서 바라보는 거고요. 본부장님은 10층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10층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시야가 더 넓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국장님들에게 당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국장님들은 욕먹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아니 지금 당장 욕먹지만요.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국장님들 마음 파트너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너무 그냥 파트너한테 인심 살라고 그러다 보면 본부장님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국장님이 뭐라 해놓은 파트너를 다독거리고 힐링시켜주는 일을 해야 되고요. 진짜 현장에서 미친 듯이 군의관 아니 그 훈련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국장님의 위치예요. 단 그래도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들은 아까 팀장님이 힘들다고 했잖아요. 근데요 국장님들은 팀장님들보다 더 바빠야 돼. 근데 왜 팀장님을 제일 힘들다고 하냐? 국장님은 그래도 돈이 되면서 바쁘잖아요. 팀장님은 돈이 덜 되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애터미에서 가장 바쁜 시기는 저는 국장님 시기라고 봐요. 국장님 때 할 거 너무 많아요. 진짜 처음 온 사람도 봐줘야 되지, 후원 미팅도 가야 되지, 팀장님들하고 많은 시간도 보내야 되지, 스폰서하고 많은 시간도 보내야 되지, 중간중간에 판매사님들 중에 팀장님 분들하고 관계 안 좋고 팀장님 얘기를 잘 안 듣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도 마인드 교육 시켜야 되지. 할 거 되게 많아요. 그런데요. 국장님들이 가장 성공의 첫 시작이긴 하지만 가장 많이 욕을 먹어야 되는 시기가 국장님 시기입니다. 그런데요. 나 좋으려고 막 지시하고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애터미 안에 머물고 그 사람이 빨리 돈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생각하고 얘기하시고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먹으면 그때는 입 닫으세요. 그리고 그분을 국장님이라 할지라도 세미나 안에 자꾸 들어오게 하시면 그분이 스스로 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말만 하려고 하지 마셔라. 국장님들은 욕먹을 각오를 하시고 바른 말을 해주셔라. 근데 단 그분의 인격을 건드리거나 그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 하지 말고 애터미 안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부장 갈 계보도를 그리다 보면 국장님 하위에 팀장님들이 2분 계시지만 그분 이외에 팀장님들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하위에 팀장님들 만드는 일을 부지런히 하시고 그 팀장님도 조직이 갖춰져야 되니까 그분들의 부족한 점을 봐라. 오토 판매사가 되기 전까지는 2주를 깊게 파가야 돼. 깊게. 그런데 오토 판매사 이상이 되신 국장님들은 본인의 본부장을 생각하고 본인의 총장을 생각한다면 이제 넓게 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자꾸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다독여주고 왜 그거 있잖아요. 농작물은 농사꾼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들이 파트너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잘 케어해주고 농사를 잘 지으신다면 그 파트너 분들이 진짜 양질의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국장님 돼서 영향을 잘 할 거예요. 그럼 본부장 가서 되게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들은 내 조직이에요 건들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시고요. 스폰서하고 연결시켜 주시고 대신에 욕먹을 생각을 하시고 내가 국장이고 성공자이긴 하지만 사춘기 겪지 말고 막 스폰서한테 따지지 말고
웬만하면 자꾸 마음 합쳐서 잘 하셔라. 저는 이렇게 국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라 할지라도 현장에 있으셔야 되고요. 이제 국장님들은 뭐 내가 나이가 70이고 나이가 뭐 20살이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공의 첫 단계인 국장님이기 때문에 진짜 복장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내 파트너에게 그래도 3분, 5분, 10분, 20분 사업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돼야 됩니다. 나이가 70이어도요. 100번 연습하고 1000번 연습하면 됩니다. 그리고 1000번을 연습하면요. 오히려 나이가 70이라도 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 연습도 하셔라. 그리고 당당한 눈빛과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라. 사실은 회장님께서 돈 버는 리더스, 로얄 리더스 이상들한테는 쓰잘데기 없는 거 하지 말고 집부터 사. 보여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우 국장이라며 왜 저렇게 후줄근해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복장, 정확한 자세 이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굳이 본부장님까지 제가 얘기할 건 없는데 본부장님이 너무 겸손하셔서 저한테 본인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본부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본부장님들은 국장님이 좀 알아서 할 수 있게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키워주셔야 됩니다. 본부장인 내가 다 하다 보면 내가 나중에 너무 힘들어지고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리더로서 커지는 게 조금 더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조금 맡겨놓는 것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본부장님이라도 총장님 되고 단장님이 되려면 내 본부장 산하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본부장님이 돼야 되니까요. 영향력 있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구현희 본부장님은 저저번 주인가 저희 애터미 본사에서 진행하는 원데이 세미나에서 마지막 강의하셨는데요. 저도 듣고 되게 좋았습니다. 이미 다른 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만 이제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구현희 본부장님하고 손을 꼭 잡고 특히나 국장님들은 계속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실제로 못 만나면 영상을 통해서 구현희 본부장님하고 많은 줌 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계보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낱낱이 알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총장님 갈 계획을 세우시면 총장님이 되고 나면 이제 본부장님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저는 총장이 되고 나서 코로나19 되기 전에도 정말 바삐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을 실제적으로 못 만나다가 보니까 본부장님들이 그 역할을 하고 국장님들이 그 역할을 해서 조금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진짜 힘든 조직에 어떤 스폰서의 손이 잘 안 가는 조직도 있잖아요. 거기도 봐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국장님하고 본부장님 사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끌어낼 사람들을 조금 더 끌어내시고 국장님하고 팀장님 사이에 중간에 괜찮은 분이 있으면 다시 만나서 안내하는 작업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현희 본부장님은 라인 미팅을 전체적인 라인 산하로 해가지고 직급을 어떻게 도전할 거고 이런 거에 대한 계획들을 미리 좀 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셀프 리더가 돼야 되는 건 모든 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일을 해보지를 않았던 분들은 고민하고 있어요. 특히나 현대인들은 햄릿증후군이 있대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 회장님은 양자 택이 두 가지를 다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현희 본부장님은 그분들에게 맞춤식으로 언제 도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라는 거를 충분히 얘기해 주시면서 조직을 장악하고 영향력 있는 스폰서가 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사실은 사장님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니나 잘해 막 이렇게 생각해요. 저한테. 그런데 또 이렇게 구현희 본부장님도 저희 라인에 오셔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저는 저분이 저렇게 강의 잘하시는 분인지 예전에 몰랐는데 콜마에서 한번 강의하고 나서 제가 구현희 본부장님 팬이 됐어요. 그래서 본인은 저를 초빙하려고 2달 전서부터 얘기했다고 하지만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와주시라고 그랬더니 또 흔쾌히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제 라인이 잘 되고 형제 라인도 잘 돼야 애터미 전체가 잘 되는 거잖아요. 만일에 구현희 본부장님 라인이 잘 됐을 때 제 월급이 깎이면 제가 이렇게 제 파트너한테 하듯이 얘기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도 잘 되고 저기도 잘 되고 서로 도와야 되는 게 애터미고, 그 제심압력의 정신 때문에 애터미가 너무 아름다워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정말 한 분도 낙오되지 마시고 성공자가 되셔서 여러분도 다른 라인에 도움을 주는 멋진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코로나 시기에 힘들다고만 하지 마시고 생각만 바뀌면 환경이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도전까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임페리얼도 나온 마당에 뭘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 딸이 국장 도전을 하고 있고 저는 총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이 코로나 시기에 내가 만일에 국장 유지 도전 계획을 안 가졌으면 우리 팀 다 난리가 났겠지? 근데 앞에 목표가 있으니까 미친 듯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한두 명, 세 명 만나는 거 누가 뭐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전하시고요. 저희 라인은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무조건 줌 세미나가 있습니다. 줌 세미나 많다고 막 탄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스폰서가 안내하는 세미나에는 반드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매일매일 스폰서하고 파트너를 보시면서 2명이라도 줌 세미나 하셔도 괜찮습니다. 영상 통화하는 것보다 앉아서 제대로 하면 그냥 옆에서 카페에서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본사 세미나 절대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스폰서가 주관하는 그 세미나 절대 빠지지 마시고요. 줌이 매일매일 있어도 많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모자라면 더 하자고 해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분들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모두 멋지게 성공하는 리더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